닭이나 개를 해치려고 타인의 고통이나 상실에 되게 무감각합니다. 근데 기강이 사이코패스 아닌 이유 좀 거길 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그리고 범죄물 아니에요? 지금 드라마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넘으면 돼. 제가 사화를 못 넘겨서. 재밌을 것 있어. 같은데.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아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 우리 수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 수지요? 감당하실 수 이야기 있어요? 된 내용인가요? 미세이 때부터 좋아하셨잖아요. 훈련소에서 참 위안을 주던 미스테리. 저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는데 좋아할만 하죠. 더글로리랑 미스터 선샤인 인생 드라마죠. 그렇죠. 사실 더글로리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걸로 우리 멘탈 탄탄이 초반에 많은 힘을 받았지. 김밥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하여튼 이 작가님의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서도 특이한 어떤 설정을 갖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뭔가 싶은 설정들도 좀 있긴 했어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항마력 달리신 분들은 좀 거길 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봤어요. 드라마를 쭉 보면서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작가님이 기가영을 사이코패스라고 설정하셨을까? 그리고 정말 사이코패스가 맞나? 로맨틱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사이코패스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수지를 사이코패스로 표현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쭉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영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정시가 전문의가 보기에 그렇지, 그럴 법한 부분도 있지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역설적인 뭐 문학적 표현? 허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현대 정신건강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진단명은 아니죠. 공식 진단명으로 배운 게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 소위 그 ASPD,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했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사이코패스의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라고 좀 보여져요.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커피라면 그 사이코패스는 TOP 같은 느낌.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 사람 내 티오피야.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좀 겉으로 드러난 반사회적 어떤 행동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뭐 범죄 행동, 좀 거짓말, 무책임한 행동들. 그런 행동을 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는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정서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어떤 특징들, 뭐 감정적으로 냉담하다든지 공감 전혀 안 된다든지 병적인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야야 그거 건드리지 마. 그거 큰일 나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거라. 아니 나는 또 좀 그래서 저는 약간 또 어쨌든 내면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작가님이 이래서 기가영을 사이코패스로 설정했구나 라고 본 게 초기에 기가영이 어렸을 때 보였던 약간 그런 반사회성이 의심되는 행동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봤어 나도 그거는. 개구리 해부. 자꾸 개구리 해부해달라고 해가 쫄른다. 막 집착하고 막 닭이나 개를 이렇게 뭐 해치려고. 물론 마을 사람들이 좀 제지를 했죠. 그 나소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뺏어서 막 한글 가르치고 뭐 개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공 가르치고 이러면서 좀 승화를 시키긴 했어요. 그래도 그런 어떤 충동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건 사이코패스로 좀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영이 초반에는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이 좀 없어요. 플랫해요. 뭐가 있어도 뭐 그래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타인의 고통이나 상실에 되게 무감각합니다. 베프 민지 있잖아요. 사실 민지 커플이 헤어진 게 기가영 때문이거든. 근데 민지가 헤어지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전혀 뭐 공감을 못 해줘요. 근데 약간 이제 이것도 나중에 보면 저는 드는 생각이 그 공감 못하는 모습이 좀 질투 아닐까. 민지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고요. 유일한 친구죠. 그렇죠. 유일한 친구가 나 말고 약간 다른 사람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방어 기제 중에 좀 아이솔레이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힘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아예 고립시키고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뭐 이런 방어 기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게 좀 서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모든 판단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보다는 규칙,
룰을 정해서 하죠. 그 룰이 이제 절대적인 건 할머니가 정해주신 룰이 안에서 공감이 없고 규율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보면은 또 뭐 사이코패스인가? 뭐 나만의 룰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더불어서 기가양이 사이코패스 아닌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거기도 좀 겹치는 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동물을 해치는 행동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소아기 때는 사실 되게 호기심도 많고 충동이 잘 조절이 안 돼요. 아이들 때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동들이 있어요. 개미나 벌레 같은 거를 잠자리로. 그래, 잠자리 네. 날 같은 거 솔직히 다 해봤잖아. 그거를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이는 정말 자신의 행동이 정말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이거나 인지적인 능력이 아직은 불충분한 거죠. 그렇기도 하죠. 어. 개구리 해부도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흥미를 보여서 또 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걸 무조건 뭐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에서 보이는 어릴 때의 그 모습이다 이러기는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남의 강아지를 막 해부하려고 한다거나 막 이랬다면은 조금 더 그쪽에 가까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특징적인 면이 좀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의 권리를 뭐 침해한다든지, 음. 뭐 거짓말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뭘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큰 충동성이나 어떤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딱히 저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기가양의 행동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할머니의 그 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 룰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걸 통해서 약간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그래서 저는 아까 진 선생님이 고립을 말하신 게 굉장히 동의를 한 게 감정이 내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걸 좀 격리시키는 대신에 어떤 룰을 금과옥조 삼아서 그 안에서 나를 자아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진짜 사이코패스였으면 그 룰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간이 안 깨. 네. 절대로 그 할머니가 정해준 선을 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아 강도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 어떤 상황에도 그렇지. 그 룰을 깨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재밌어 보이거나 흥미 있어 보이면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언제든 그 룰을 위반할 수 있는 룰 브레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기능도 잘해요. 카센터 운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재정적으로도 본인 스스로 자립했어.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이거는 심지어 그 기부도 해요. 기부라는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반사적인 말이 되냐는 거지. 말이 많이 어폐가 있네. 되게 사회적이네요. 왜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준 돈을 시드머니로 자기가 이제 주식을 불린 거야. 그러니까 원금을 그냥 기부해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약간 수동 공격성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뭐 써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할 수도 있는데 탕진할 수도 있는 그걸 거잖아. 이타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거는 방어 기제 중에 또 이타주의라는 방어 기제 굉장히 성숙한 방어 기제잖아요. 또 재밌던 게 그 두바이에 10년간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매년. 매년 어머니가 하는 음식점에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옷도 화려해지고 가방도 막 더 좋은 걸로 바뀌면서 잘 산다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딱 그 자리만 있어. 밥 먹고 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에 대한 수동 공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일단 나를 본 것만 해도 약간 불안해하고 약간 감정 반응을 보이니까 공격성 있는 모습으로 아 사이코패스니까 저렇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억눌린 애착이랑 인정 욕구,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부유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좋은 옷. 알아달라. 비싼 가방 점점 변하고 있거든. 그걸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인정받고 싶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죠. 보여주고. 당신 없이도 잘 산다라는 보여주고 싶음도 있었지만 내가 없어도 이렇게 커줘서 참 대단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단순 공격성만 있었다면 뭐 한 번 정도 깽판을 치거나 그렇겠죠. 한번 해줘야지. 10년 동안 차분하게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젊어진 할머니를 엄마 건너에 이제 데려와주면서 엄마를 보여주거든요. 자기 딸이잖아,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보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애달아 하는 모습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과분한 엄마, 즉 할머니를 뒀다라고 얘기하는 게 할머니가 자기 딸을 보면서 그런 애달은 감정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도 기대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누렸잖아.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그런 걸 못 누렸으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우리 할머니가 과분한 엄마다. 그 대사도 거기서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기가형에 대해서 보면 뭐냐. 저는 낙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애초에 그냥 엄마가 일단 버린 것도 사실은 좀 웃겨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단서들이라면 이게 진단이 나올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에 주변으로부터 잘못된 낙인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존재를 포기한 거죠. 아, 나는 사이코패스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체념하고.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성격 장애를 진단하나요? 사실 뭐 안 되죠. 안 되는데 애초에 그 버린 것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이는 또 거기서부터 포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사이코패스로 부르면서 10년간 연락도 안 해요. 돈만 붙이고 그 기가형 형제와의 관계도 없었고 부모와의 관계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유기를 당한 거잖아요.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할머니를 통한 한 사람에게서의 관계에서만 애정이란 걸 느끼고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모, 형제, 학교의 친구들, 뭐 선생님,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발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결여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라 애정의 결핍으로 그 정서가 못 자란 거죠. 할머니랑도 좀 이렇게 교류가 많진 않았나요, 애착이? 할머니와의 관계에 애착은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진실을 뭐 쓰는 펜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 뽑아갈 만한 기펜인데 나는 할머니의 짐이다라고 본인이 쓰거든. 근데 그게 진실을 말해주는 펜이야. 그 짐이 힘으로 바뀌어요. 아마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왜 바뀌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할머니에게 가치 있는 존재였고 애착의 대상이었다는 걸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할머니의 사랑이 잘 안 보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엘리오 같네. 엘리오도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 게 정서 발달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이미 좀 멀어지니까. 주 양육자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자기가 짐이다, 혹은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다, 이 사람도 온전히 나를 수용해주지 못할 거다, 임시로 맡은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애착 관계에서 이런 버려짐을 당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 자아상도 되게 안 좋게 되잖아요. 되죠. 맞아요. 난 나쁜 아이다. 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버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지나가면서 쟤 사이코패스요 막 이래도 그냥 수용하고, 마을에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인터뷰하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그거 부셨을 수 있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응대하면서 대해주는 것 자체가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포기하고 그 부정적 자아상을 그대로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줄 알고 수용해버린 이렇게 거지. 수용해버린 진짜 것 체념한 거네요. 그래야지 너무 슬픈 내용이죠. 설명이 되니까. 맞아요. 사이코패스여야지 엄마가 버린 것도 설명되고 하니까. 그렇죠. 기가형은 정말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오히려 진짜 사이코패스는 그 주변에 있어요. 일단 제일 1순위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엄마야. 아니 막내딸 버리고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 두 딸이랑 막 그 가족 사진 같은 거 찍어놓거든. 그렇다. 10년간 찾아가지도 않고 돈만 보내고, 돈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속죄야. 그냥 자기 괜히 마음 편해지려고. 그죠? 딸이 그렇게 음식점 찾아오고 10년간 왔으면 그래도 한 마디 말이라도 걸어볼만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어떤 부분일까?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두려우면 차라리 경호원 대동하고 가서 말이라도 걸던가. 마지막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와요. 돈만 보내요. 자기 여동생 통해서. 물론 회피의 방어기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좀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등장인물 중에 소원을 비는 캐릭터 중에 그 펜션 운영하는 그 엄상태라는 캐릭터인데, 거기는 뭐 아마 구독자님 중에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사이코패스예요. 그냥 자기 살인 저지르려고 살인을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돌아가거든. 이거 보면은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 이게 진짜 사이코패스죠. 살인행위 자체의 쾌감이랑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는 게. 타인의 권리를 막 침해하고. 그렇죠.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찰리드라는 캐릭터 있습니다. 아버지 샤디를 이제 이용해. 자신의 사랑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샤디의 능력을 지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불멸의 육체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뭐 결국 힘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 구속하고 고문하고 결국엔 살해해요. 그리고 범죄물 아니에요? 범죄물 마지막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용병처럼 써요. 그냥 생명을 초계같이 그냥 사람을 도구처럼 써버려. 그냥 소모품처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죄책감이나 일말의 동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살해 기본이고, 오판금이 뭐 중요한 그걸 먹으니까는 배를 가르라 막 이런 얘기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르시스트랑 사이코패스가 결합한 나르코패스. 데스노트의 네, 그렇죠. 라이터? 라이토는 그래도 좀 세련된 그나마 나르코패스였지만 얘는 그냥 완전 그 퓨어한, 작가님이 그렇게 딱 그리신 것 같아요. 네가 이 역할을 맡아라 하고. 그래서 기가형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에 하필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의로운 영혼이란 묘사가 있어요. 포스터에서는 세상에서 나쁜 건 나 하나야 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맨 처음 기가양이 죽을 때 고려 사람들은 4번의 생을 산다. 그러니까 자기 환생할 거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삶이었고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임진왜란때 수군. 수군이었고 세 번째 삶은 안중근 의사를 돕다가 또 순국한 삶이었고 네 번째 삶이 기가양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결국엔 그 소원도 되게 타인을 위해서 빌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약간 뭐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됐다? 대신 속죄하는. 대신 속죄하는 그런 그렇게 느낌도 의로. 좀 받았어요. 저는. 약간 이 문구 자체는 어렸을 때 기가영이 받아들였던 세상과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려졌던 게 엄마를 비난할 수 없으니까 아 내가 나쁜 거구나. 그렇죠. 그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쁘구나. 마을 사람들도 나쁜 게 아니고 엄마도 나쁜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가 기대해야 되는 부모가 나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댈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해석해줬을지 그건 아니었다. 정신과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고 오히려 기가양의 네 번째 삶까지도 그녀는 의로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드라마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넘으면 돼. 제가 4화를 못 넘겨서 다시 그것만 넘겨. 네. 그것만 넘겨. 넷플릭스 재밌을 것 있어.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되게 후반부에 갈수록 약간 좀 진지해지면서 어떤 인간성에 대한 통찰이랄까 작가님의 그런 부분이 좀 보여서 초반부도 물론 약간 유머러스한 코드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밌게 봤고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서 더 글로리나 미스터 션샤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역시 그 필력 어디 가시는구나 하면서 전 진짜 재밌게 봤고 조금 시기는 놓쳤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캐릭터 혹은 궁금하신 캐릭터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서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